보십시다. 통합과학의 지질 시대와 그다음에 생물 지질 시대와 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꼭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석은 왠지 우리가 생각하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화석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뼈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뼈가 맞긴 해요. 뼈가 맞기는 하는데 뼈만 있진 않고요. 발자국도 되고 알도 되고 흔적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화석은 그 시대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 이제 화석화 작용이다라는 걸 씁니다.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어저께 촬영한 거 그거 카페에다 올려주세요. 블로그랑 화석화 작용. 네? 안 들려 내가. 네 알겠습니다. 자, 화석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화석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단원에서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 화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화석을 통해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무슨 화석이 나왔네 이게 아니라 그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인데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 지질시대와 생물에서 가장 핵심 핵심어가 있다라면 바로 요거 알 수 있는 정보 두 가지인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시대와 환경. 즉 이 단원의 핵심어는 시대라는 단어와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 요 두 가지가 이 단원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상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이 있진 않을 거예요. 자, 이 단원의 스타일을 볼게요. 이 단원들의 문제들을 쭉 비교해보고 일반 시중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 다양하게 출제를 해. 이렇게도 출제하고 저렇게도 출제하고 하는데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이 단원의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일단 난이도는 높이 잡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낼 때 선생님들이 그냥 무작위로 내는 게 아니라 딱 어느 시험 범위가 정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시험 범위가 정해지면 이 중에서 서열을 잡아요. 난이도별로.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얘를 중요시하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낮게 책정.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1학기 때를 보자. 어떤 이제 남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물리화학 생명 중에 물리화학 생명 지구학 중에 어느 과목이 제일 중요해? 좀 약간 어폐가 있지만 어디가 제일 어렵다라고 느끼니? 단언컨대 물리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시험 범위가 있는데 물리가 2페이지밖에 안 돼. 한 점. 한 페이지, 한 장이 되는 거지. 말이 안 되거든? 근데 말이 돼요. 왜? 그 학교에 물리 선생님이 안 계셔. 그래서 다른 과목 선생님이 물리를 이렇게 안 해줬을 때만큼 조금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시험 이제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이렇게 학교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인 건 난이도는 높게 잡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석이라든지 응용보다는 암기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전략을 짜주고 공부를 하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약간 단순 암기 형태의 단원들의 공부법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단 다독을 하세요. 다독. 외우지 마. 암기를 조금 지양해요. 암기를 지양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외우지 않고 문제를 풀면 아니 외워야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외우지 않고 답을 구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 풀 때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해설지와 겸용을 하세요. 같이 봐.
하다가 모르는데 그럼 찾아. 왜냐하면 찾는 도중에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는 도중에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게 되거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이제 익숙해졌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좋은 점이 처음 낯설고 잘 모르는데 외워야 돼. 그러면 솔직히 뇌에서는 낯선 거를 바로바로 입력시키지 못해요. 근데 익숙한 거는 잘 저장을 할 수 있거든. 익숙하게 합니다. 해놓고 그냥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당연히 안 외웠으니까 당연히 잘 안 되겠지. 그대로 그냥 다시 또 한 번 개념을 보거나 해설지를 보면서 자꾸 익숙해지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다가 시험 대비할 때 이때 그냥 어금니 딱 물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워 마치 빡 외우는 거야. 지금은 외우라고 잘 안 외워지는데 시험 때가 되면 또 외워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외우는 것보단 이때 외웠을 때 여러 번 많이 봐왔고 익숙했기 때문에 그 익숙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 익숙하다 보니까 안 봐도 생각이 나는 거. 그럼 외운 게 아니라 외워진 거지. 그게 일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익숙하니까 안 볼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막상 보면 아 맞아 이거였었지. 뭐였지? 아 맞다 이거. 이 느낌만 받아도 그걸 가지고 그때 이때 외우면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리고요. 외우는 양도 줄어들고요. 지속력도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는 난 솔직히 말할게. 나는 다른 데 가서 특강을 할 때 방학 특강을 해주긴 하기도 해. 돈을 벌려고. 근데 우리 학원은 특강을 별로 안 좋아해. 특히 여름에는 이렇게 무료로 특강을 하지 돈 받고 잘 안 합니다. 겨울 때는 해요. 겨울 때는. 이 여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뭘 배운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만 하고 빠진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질 수도 있어. 그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만두는 거 내가 뭐라 안 하는데, 여름방학 때 뭔가를 배운다가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여기서 방학 때, 자 커리를 좀 더 갈게. 방학 때는 이런 게 익숙해지는 거야. 그 내용에 대한 익숙함으로 끝내야 돼. 이걸로 성적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개학을 해요. 개학을 하고 시험, 대비 하기 전까지는 그냥 풀어요. 풀고, 보고, 찾고 해서 그냥 고민하지 마. 많이 틀렸네? 틀렸나 보지 뭐. 근데 느낌상 이 단어는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고 싶어. 틀리긴 했는데 이 단어 좀 어려운 것 좀 풀어보고 싶어. 이때 그냥 틈틈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때가 되면 이때 충분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들어갔을 때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아예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얘네들. 이건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야.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때 이거는 그냥 왕 하고 암기를 합니다. 장담하건대 이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 세 번째 패턴만 잘 따라와 주시면 장담은 못해도 1등급 찍어요. 못해도. 미안한데 실수하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에는 실수가 안 나와요. 내신은. 단 2학년은 좀 달라. 1학년까지는 이대로 해주셔도 돼요. 오케이. 자, 이 정도 알고 있고, 자, 그 선을 살짝 끊었다가 다시